지난 시간 일반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상품 선물 거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금 선물 거래에 대해 짚어보며 선물 거래 시 유의사항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모멘텀과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금리는 최저 수준에서 예금금리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소식에 물가까지 걱정이 더해지면서 금 관련 상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볼 투자자들 역시 금 투자에 관심을 갖고 현명한 투자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금 투자가 상황이 좋다고 해서 고민 중이긴 한데요. 사실 금 펀드, ETF, 직접 투자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금 투자를 하려면 2년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만큼 시간을 쏟을 만한 여유는 안 되고 제가 지금 당장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참, 금 선물 거래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상품인가요? 그리고 증거금 부담이 50%라고 하던데 맞나요? 여유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한편으론 간접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요즘 금값이 폭등할 거라고 해서 금 투자도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금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또 금 시세를 알아야 할 텐데 그건 어디서 보는 건가요? 두 투자자의 이야기는 최근 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당장 투자를 하려니 금세를 알아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증거금 부담까지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도 많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생각만큼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나을지 고민 많이 하는데요. 두 투자자가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슈인사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짚어볼 텐데요.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금 투자 환경을 명확히 알고 금과 금 가격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 결정에 임해야 한다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금 선물 거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와 유용성에 대해서도 속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금 선물 거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거래소의 미니금 선물 거래와 돈육 선물 거래에 대해 알아본 후 선물 거래 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금선물 이용 사례를 통해 금선물 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뱅킹 투자자의 해지 거래 사례입니다. 투자자 A씨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2011년 1월 초 은행을 통해 골드뱅킹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금의 국제 시세가 그램당 5만 원 정도였으니 2kg을 매수한 거죠. 그리고 2011년 9월에 금 가격이 등락을 거듭해 9월 말 그램당 6만 7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투자 수익이 그램당 1만 7천 원으로 34%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금 가격은 하락 반전했으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수익을 그램당 1만 7천 원으로 유지해가면서 골드뱅킹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 시세는 그램당 6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말이죠. 자, 투자자 A씨는 금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익을 유지하면서 골드뱅킹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해지 거래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금 가격 하락에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금선물 전략을 적절하게 혼합해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표를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2일 한국거래소 미니 금선물 11월 인도분 가격이 그램당 67,000원이었고 2012년 10월 30일 현재 11월 인도분 가격이 그램당 6만 원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는 2011년 9월 22일에 같은 골드뱅킹 계약을 해지했다가 각종 세제나 비용 문제 및 추가적인 이익 확보를 이유로 다시 가입해서 금을 매입하지 않고 한국거래소 선물거래로 2kg을 매도했는데요. 이는 한 계약당 100g인 한국거래소 미니 금선물 20계약을 67,000원에 매도하여 가격 하락 시에 대비한 것입니다. 즉, 금 가격이 2011년 9월 22일 67,000원에서 6만 원으로 하락해 골드뱅킹 부문에서 3,400만 원이던 투자 이익 평가 금액이 2012년 10월 30일 2천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한국거래소 선물계좌에서 1,400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어 전체 평가 잔액은 3,4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한국거래소 미니 금선물 20계약 매도를 위해 증거금 약 1,410만 원을 납입해 1,400만 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골드뱅킹 투자 부분의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방향성 거래입니다. 벤처 대표인 B씨는 2011년 초 투자자금 1억 2천만 원을 금 상품에 투자해 약 한 달 만에 이익금을 2억 원, 수익률 67%를 냈습니다. 2011년 금 가격이 급등했더라도 수익률이 매우 크게 나온 편인데요. 어떻게 이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2011년 8월 초 당시 금 가격은 국제 시세가로 그램당 5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LBMA 스팟 시세는 1,630달러이고 환율은 1,060원 수준이었죠. 이후 상승세가 강화되며 2011년 9월 초 금 가격이 그램당 6만 5천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18.18%가 상승한 것인데요. 만약 2011년 8월 초에 투자원금 1억 2천만 원으로 금 실물이나 ETF 또는 금펀드를 이용해 2.181kg의 금을 매입했더라면 이익금은 최대 2,181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금 선물의 특징을 잘 알고 투자를 했던 것이죠. 2011년 8월 3일 한국거래소 미니 금선물 9월 인도분 가격은 그램당 5만 5천 원이었고 투자자는 선물회사를 통해 선물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거래소 선물 거래로 20kg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즉, 한 계약 100g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 미니 금선물 200계약을 5만 5천 원에 매수해 9월 7일에 6만 5천 원에 매도했던 거죠. 따라서 선물거래 이익은 다음과 같이 2억 원이 되고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순이익은 1억 9,980만 원이 됩니다. 한국거래소 미니 금선물 200계약 매수를 위해 증거금 1억 2천만 원을 납입해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발생시킨 것인데요. 이때 증거금 대신 실제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을 납입하여 일부를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투자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타이밍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선물 거래가 제공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활용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만약 금 가격이 하락했다면 투자자는 하락한 만큼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용 사례를 통해 금 선물 거래에 대해 대략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 선물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 선물 거래란 실물 금괴를 대상으로 해 일정한 만기를 가진 종이금을 거래하는 투자 방법으로 만기 시에는 실물을 인수도 하거나
거래소가 정한 가격으로 현금 차액을 정산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만기 전에 언제든지 되사거나 되팔아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자 가장 규모가 큰 거래 시장으로 한국 거래소에는 1kg 금 선물과 100g 미니금 선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선물 거래의 전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의 첫 번째 특징은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어 가격 하락 시에도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에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금 관련 투자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이 선물 거래에 있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할 수 있는지, 혹시 공매도는 아닌지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선물은 먼저 매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해서 빠져나온다라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물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는 엄밀히 말해 매수 계약 또는 매도 계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거래소 또는 증권 선물사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뭘 믿고 계약을 하냐고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증거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를 종결시키려면 초기 매도한 계약을 매수 계약하거나 초기 매수한 계약을 매도 계약하면 되는데요. 초기 계약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담보금, 즉 증거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선물 거래의 특징 두 번째, 선물 거래는 정형화되어 거래가 쉽고 빠르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산인 금의 순도, 거래 단위, 가격의 최소 변동폭, 거래 종결 방법 등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 거래 시에는 매수, 매도, 수량, 결제월만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거래는 HTS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국내외 선물 거래는 누구나 쉽게 HTS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더욱 저렴해지고 속도나 모든 면에서 편리성이 확보된 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선물 거래는 어떤 상품이든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위험 관리를 위한 해지 거래부터 개인 투자자 거래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들이 실물 거래보다 몇 배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직접 세계 시장에 참여해 거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니 금선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니 금선물은 금자산 보유자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미니 금선물 한 계약은 순도 99.99%의 100g 금괴 한 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금투자 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한 투자자도 주목할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격 하락 시 기존 금투자 상품을 일시 해지하거나 매도한 후 상승기에 재매입할 경우 세제 등의 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나, 선물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투자 자산을 유지하며 위험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지 거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금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경우 금 선물 투자가 단연 매력적이며, 금값 하락을 예상한다면 금 현물 보유자들의 대비책으로 금 선물 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 선물과 미니 금 선물을 구분해 비교한 명세표입니다. 거래 대상은 순도 99.99% 금괴로 동일하고, 선물 한 계약의 크기는 1kg과 100g으로 각각 다르며, 최소 가격 변동 금액 또한 금 선물은 10,000원, 미니 금 선물은 1,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 거래 시간, 최종 거래일, 최종 결제일도 살펴보시고요. 결제 방법은 금 선물의 경우 실물을 인수도 하고,
미니 금 선물은 현금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미니 금 선물의 최종 결제 가격은 최종 거래일 장 마감 후 최초로 고시된 런던 금시장 가격 픽싱 회사에서 산출된 가격에 최종 거래일 미국 달러 종가를 곱해 산출된 가격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니 금 선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소액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탁금도 1,500만 원 수준인 다른 선물 상품에 비해 3분의 1인 500만 원에 불과한데요. 이 500만 원으로 미니금 선물 1개약, 즉 100g당 약 26.6돈 정도의 금, 다시 말해 시가 약 6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을 거래할 자격이 생기고요. 이러한 금 거래에 불과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이것이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금 투자에 대한 가격 변동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 미니 금 선물 거래는 그램당 원화 상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확히 국제표준 금 시세인 LBMA 금 가격과 우리나라 환율을 동시에 반영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환율과 국제 금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미니 금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 상승과 국제 금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미니 금 선물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고 국제 금 가격이 하락 전망될 경우 미니 금 선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달러 선물을 매수하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미니 금 선물의 특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어서 미니 금 선물의 이론 가격 산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니 금 선물의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으로부터 산출되고 이 현물 가격은 국제 금 현물 가격에 환율을 곱해서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미니 금 선물 현물 가격에 선물 만기까지의 이자 부분을 더해서 미니 금 선물 이론 가격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이자를 가리켜 콘탱고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이거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니금 선물 현물 가격 산출 방법을 알아볼까요? LBMA 국제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1,550달러이고 환율이 1,060원이라면 국내 미니금 선물 현물 가격은 온스당 164만 3천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램 단위로 환산할 경우 귀금속 도량형에 따라 온스당 현물 가격을 31.1035로 나누면 52,824원이 되겠죠. 여기서 환율은 현물 환율이라는 것을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금 한돈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도 궁금하시죠? 한돈 가격은 그램당 국내 가격에 3.75를 곱하면 되는데요. 이때 부가세나 관세 등의 세제는 별도입니다. 미니 금 선물 이론 가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금 선물 현물 가격에 이자 등의 콘탱고를 합산해서 산출됩니다. 여기서 콘탱고란 현물과 선물 만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으로 미니 금 선물의 1개월 콘탱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략 그램당 100에서 170원입니다. 따라서 10월 17일 금 현물 가격이 6만 원이라면 11월물 선물 이론 가격은 6만 100원에서 6만 170원 정도 됩니다.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국제시사와 환율을 고려해서 현물 가격만 알게 되면 선물 이론 가격은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금 선물 관련 HTS 거래 화면인데요. 참고로 달러 선물과 미니 금 선물 거래 화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거래소에서는 돈육 가격의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돈육 선물도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돈육 선물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선물에 대한 표준품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정해놓은 품질과 규격에 맞는 돈육이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이 돈육의 대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선물 한 계약의 크기는 1000kg이고 선물 상장 상품은 비육돈의 평균 생육기간을 감안해 해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결제월을 6개로 설정해 최장 6개월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시간은 최종 거래일 여부와 관계없이 10시 15분부터 3시 15분까지입니다. 최종 거래일에는 실제 돈육 도체를 주고받는 대신 최종 결제 가격인 돈육 대표 가격과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수수함으로써 선물 거래가 종결됩니다. 돈육 선물 거래는 돈육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된 양돈업자 등 현물시장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격 위험 관리 수단입니다.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돈육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돈육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양돈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즉, 돈육 선물 매도를 통해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돈육 가공업자 입장에서도 구매 비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재료 구매 시기 및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돈육 선물을 매입함으로써 비용 및 원가를 미리 확정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이 보장되는 것이죠.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물 돈육에 대한 투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쉽고 편리하게 돈육에 대한 투자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기업에게는 진입 비용을 낮춰 해지 거래를 쉽게 해주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레버리지 효과 등 다양하고 편리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선물 거래 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투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억 원의 투자 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물의 다른 투자 방법은 대부분 1억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선물 거래는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몇 배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금률이 10%라고 한다면 10억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일반 투자자의 경우 1억 원만큼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투자 원금 1,000만 원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이자로 이익을 보거나 또는 기타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경우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해지 거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1억 원으로 10억까지 과도하게 투자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잦은 거래로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 습관을 망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선물 거래의 장점인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HTS의 일반화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배수 투자가 투자에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그만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게 잦은 단타 거래로 빠지기 쉽고 이는 느긋한 장기적인 투자 습관을 망치기 쉽습니다. 즉, 매분, 매초 가격을 봐야 하고 성급한 거래로 인해 쉽게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거래 횟수당 수수료는 저렴하지만은 횟수 증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마진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물 거래는 매일 종가로 시가 평가를 해서 평가 손익을 산출하고 추가적인 증거금 납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매일 평가 손익 변동폭이 그대로 반영되어 이미 투자했던 거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자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과도한 투자 규모에 의해 발생하므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납입한 투자 자금, 즉 증거금의 50% 이하로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 거래 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선물 거래 시 과도한 투자 유혹을 피하고 잦은 거래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이어져야 하며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매일 종가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입 부담을 잘 관리한다면 성공적인 선물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 선물 거래의 편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적은 금액으로 쉽게 거래가 가능한 한국거래소의 미니 금 선물과 그 밖의 돈육 선물 거래, 그리고 선물 거래 시 투자자 유의사항까지 짚어보았습니다. 금 선물 거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한 후 거래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반 상품 선물에 대해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 선물 거래는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어 가격 하락 시에도 이익을 도모하여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형화된 상품 취급 및 HTS 거래 등의 제도적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미니금 선물은 LBMA 스팟 시세와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으로 저렴하게 금 투자 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육 선물 거래는 국내 돈육 농가 및 가공업자에게 가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해지 거래 수단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돈육에 대한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선물 거래 시 과도한 투자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잦은 거래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건전한 투자 습관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마진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상품 선물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생 상품 거래 제도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